자, 여기가 지금 54쪽에 유형 8. 요거는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면은 우리가 이 꼴을 벗어나줘야 되는 건데, 벗어나주기 위해서 뭐 17번 같은 문제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뭐 해야 되죠? 요거를 이제 통분해가지고 통분해서 합쳐주는 거야. 그러면 x-2분의 x-2분의를 통분하면 요 x한테도 x-2가 곱해질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던 거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으면 얘가 1, 3의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리미트 식이 어떻게 되냐면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뒤에 있던 분수가 지금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바로 x가 3으로 가는데 여기다가 바로 x 자리에 3을 갖다 집어넣을 수 없었던 이유는 3 집어넣으면 분모 분자가 0 되기 때문이잖아. 그럼 이제 그 0으로 가는 요소를 이제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지워주고 3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한대 곱하기 뭐 0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형태를 벗어나주기 위한 방법을 취하면 돼요. 18번도 마찬가지. 요 안에 거 통분시키면 돼. 통분시켜가지고 그거의 분자랑 요 놈이랑 약분되는 거 약분해버리면 답 나올 거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일단 루트 괄호 안에 있는 걸 통분시키면은 루트 x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요 상태에서는 지금 앞에 x 붙어 있는데, 자, 요 상태에서는 우리가 루트 x를 바로 지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유리화를 시킬까요?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돼?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앞에 x가 붙어있고 분모는 루트 x에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고 분자가 뭐가 되죠? x 빼기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 남겠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x하고 루트 x하고 지워주면은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무한대로 가는 중이구나.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가 요 지워지면 루트 x가 하나 남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x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만 보면 되잖아. 최고차항 보면은 요거 1로 가고 요거 1로 가고 요거 마이너스 1로 가니까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한다.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뭐 인수분해해서 지우든가 유리화시켜서 지우든가 해서 내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나가시면 돼요. 예. 그게 파트 2지. 저번 시간에 이거 봤었는데. 파트 2랑 파트 3는 이렇게 한 장으로 다시 좋죠. 없는 사람들 가져가시고. 또 59쪽까지 숙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혜원이랑 예한이는 그 자리로 픽스. 혜원이가 지현이 옆에, 예한이는 여기. 자, 또 58쪽까지, 59쪽 중에 질문 없나요? 55쪽에 몇 번? 3번? 55쪽에 3번. 자, 일단 이거는 처음 봤을 때 55쪽에 3번. 얘는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 요거 지금 3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유리화를 좀 시켜볼까요? 그러면 그 3을 집어넣으면 0 된다가 분자에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3a 플러스 b가 0이에요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a 하고 같잖아. 그럼 내가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넣어준다면 분자는 a괄호 x 빼기 3 요 모양이죠. 그리고 분모는 이제 유리화가 되면은 x 플러스 2에서 5를 뺀 모양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유리화를 시키면서 곱해진 거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5 얘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됐지?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잖아. 여기 지워지는 순간 우리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지운 다음에 x를 3으로 보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몇 번? 57쪽에 2번. 57쪽에
2번. 자, 이렇게 정의된 그래프를 보면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일단 기억은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잖아. 존재하니 소야? 마이너스 1이요? 네. 네. 얼마죠? 1. 1이죠. 1.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건 어때? 그래서 1에서는 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연속이 아니어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엇과 무엇을 보면 되죠? 그 개념의 문제야, 개념의 문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같다. 어. 그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딱 그거야. 좌우극한이 같냐.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포인트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이 지금 여기를 목적지로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극한값이 있었던 거고, 1이라는 포인트에서는 좌극한은 여기로 가고 있고 우극한은 여기로 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좌극한 값은 2고 우극한 값은 1이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존재한다는 말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극한값은 항상 존재한다 그랬는데, 지금 마이너스 1과 1을 제외한 그 사이만 보는 거잖아. 그 사이만 보면은 지금 완전히 다 연속인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속이다라는 건 극한값이 존재할 때 연속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또 59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6번. 6번 문제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 하경아 이거 풀었어? 너 도장이 저조해. 그리고 밑에 보니까 시험 대비 교재만 도장 받고 파워책은 아예 도장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도 있던데, 우리 지금 파워 진도 5회차까지죠. 5회차까지. 그죠? 혹시 잘 갖고 있나? 자, 6번 보겠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일단 fx만 봤을 때는 1에서의 극한값. 자, 1에서의 극한값. 재영아,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어때? 같죠? 그럼 존재하죠? 이거는 0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gx를 보는 건데, 요게 만약에 제곱이 없었다면은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왜냐면 좌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고 우극한은 1로 가니까. 하지만 제곱을 붙이는 순간 좌우극한이 둘 다 얼마가 돼? 쉽게 생각해. 제곱이 없을 때 좌극한 값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제곱하면 뭐가 될까? 1 되겠지. 우극한 값, 제곱 없을 때 우극한 값 1이었잖아. 제곱해도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제곱한 다음에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fx가 지금 좌우극한이 모두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gx가 요건 마이너스 1, 요건 1 서로 다른 데로 갔지만 좌우극한이 fx가 0이기 때문에 결국 곱해진 함수의 좌극한은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우극한은 0 곱하기 1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럼 0, 0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것도 0으로 존재를 하겠죠? 극한값은 0으로 존재.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gx가 분모에 깔렸고 fx인데요. 이것도 좌극한 생각해보면 좌극한은 gx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 fx의 좌극한은 0. 그럼 결국 0이고. 우극한은 1분의 0이니까 이것도 결국 0이죠. 그쵸? 좌우극한이 둘 다 0으로 가는 거니까 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더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더하면은 좌극한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우극한은 0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죠. 그쵸?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계산해 보시면 돼요. 주어진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을 가지고. 자, 또 59쪽까지 질문 있나요? 네. 17번. 59쪽에 17번. 자, F0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 유나야 이거 풀었니? 아, 질문이었어. 기가 막히구만. 민정아 이거 풀었어? 설명 좀 해주세요. 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죠? fx가 몇 차식인지를 파악할 수 있지. fx는 몇 차 이하?
그쵸. 2차 이하인 식입니다. 2차 이하. 그죠? 왜냐면 이게 3차식이 된다면 이게 0으로 수렴할 수 없죠. 3차식이 되면 x 세제곱의 개수들을 가지고 그 값이 결정될 테니까. 그래서 2차 이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나 조건에서는 민정아 뭘 알 수 있어? 뭐라고? 음. 맞아요. f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다시 말하면 f1의 값이 민정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잖아. 지금 x에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로피탈 쓰면 쉽죠. 그래서 로피탈 쓰면 그냥 이 분모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분자 f'x인데 1 집어넣으니까 f'1의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다 조건에서는 fx는 0의 한근이 2라 그랬으니까 f2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요거와 요거를 같이 사용하면 이거는 fx가 x-1과 x-2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얘는 2차 이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의 인수는 없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최고창의 개수에 해당되는 요것만 하나 띡 붙여주면 요게 fx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 전개시켜가지고, 자, fx가 그러면 a로 묶어놓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 자,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 미분한 거에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하면, 그럼 민정아 a 값이 얼마야? 맞아요. 그죠? a 값이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럼 fx 완성됐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게 fx니까. 그러면 f0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3 분배되면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풀면 되겠죠? 또 59쪽까지 질문 있나요? 58쪽에 몇 번? 12번. 12번. 이거는 아주 쉬워요. 1에서의 극한값이면 아까도 수호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냥 무슨 개념이랬지? 아니.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일단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그러면 지금 좌극한이라고 하면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면 뭐야?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1에서의 우극한. 둘이 같으면 되는 거야. 그죠? 밑에다가 1 집어넣으면 1-k의 제곱이랑 위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랑 같다. 이거 풀면 답이에요. 풀 수 있죠, 그죠? 네. 또 59쪽까지 질문 있나요? 59쪽에 18번. 자, 18번은 한눈에 봐도 느낌이 샌드위치 정리죠. 그러니까 가운데 껴있는 fx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양옆에 있는 요놈의 2에서의 우극한이랑 요놈의 2에서의 우극한이랑 이걸 비교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는 x-2분의 x-2 x 플러스 4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요렇게 지워버리고 여기서 리미트 x가 2로 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6이니까 3 되겠지. 요거 3으로 갔어. 그 다음에 요 녀석도요. 요 녀석도 x-2분의 1, 2, 1이니까 x-2, 2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또 역시 요거 지워버린 다음에 x를 2로 보내면 어떻게 돼? 1, 2, 1이 아닌가? 아, 이거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인수분했을 때 요렇게. 그죠? 그럼 이거 얼마 돼? 얘도 3이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얘도 여기도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니까 가운데 껴있는 fx도 당연히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또 59까지 질문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풀고 있는 페이지들은 그 베이직센 문제집이에요. 베이직센 문제집이고 그 지난 시간에 내가 끝나고 나서 단톡방에다가 링크 보내줬거든. 그래서 그 링크에 보면 베이직센 문제풀이가 있는데 여기 작은 페이지 보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이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혹시라도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요거를 보고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쪽수를 보고 그 링크 딱 들어가면 쫙 있어요. 페이지별로. 그래서 찾아서 들으셔도 돼요. 들어도 잘 모르겠는 거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고. 근데 이제 아마 나의 희망은 그 막히는 문제 별로 없이 쭉쭉쭉쭉 풀리지 않을까. 어렵지 않은 문제집이니까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자, 59까지 질문 없으면 60부터 우리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부터는 자, 함수의 연속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일단 A라는 지점에서 어떤 함수가 연속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민기야 무슨 뜻을 갖고 있지?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아요. 그쵸. 일단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죠. 이게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극한값도 존재를 해야 되죠. x가 a로 갈 때 fx 얘도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둘이 어때야 돼? 그 둘이 같아야 되고 이게 만족되면은 연속이 되는 거죠. 그 지점에서. 근데 얘하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그랬지 아까? 맞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A라는 지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 이 세 가지가 다 같아 버리면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2번 문제는 지금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혜원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 함수는 혜원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까 아닐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서연이한테도 한번 물어볼게. 요 fx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까 아닐까? 어떨까? 맞을 것 같아? 오, 그래요? 그럼 시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까 아닐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불연속일 수 있죠? 그치? 자,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봤을 때 이거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지점이 두 군데 있잖아. 얼마랑 얼마가 눈에 띄어? 1이랑 3이 딱 눈에 띄죠? 이게 만약에 얘 혼자만 떨렁 있다면 이 함수는요 x가 1인 순간과 x가 3인 순간에는 아예 정의되지 않아요. 정의되지 않는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뻥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요것만 써 있다면 얘는 지금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는 거야? 구멍이 2개 뚫려 있는 함수예요. 뭐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냥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두 군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함수야. 그러면 그 구멍이 뚫린 지점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따로 하나 써준 거지. 그지? 그래서 자 x가 3인 순간에는 함수값이 3이래요. 그럼 우리가 요 함수에 x가 3일 때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 함수에 x가 3에서의 극한값.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 자 요거 그대로 쓰면은 x-1, x-3분의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3, x-3이니까 요거 날라가고 자 x 3으로 가면은 2분의 6 돼가지고 3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이 3으로 갈 때 극한값이 3인데 3에서의 함수값도 3이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 구멍 뚫려있던 두 군데 중에 요 한 군데는 함수값이 3이라고 따로 적어줌으로써 채워준 거예요. 이렇게 제 자리에. 그러니까 3에서는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에서는 지금 함수값이 정의되지가 않았잖아. 따로 x가 1에서 얼마라고 써주지도 않았잖아. 그럼 1이라는 지점은 그냥 어떤 상태야?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그냥 이 비어있는 뻥 뚫려있는 요런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1이라는 지점에서 지금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불연속인 거죠. 여기가 지금 x가 1이라는 지점이 되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거예요. 근데 1과 3 중에 3은 함수값을 극한값과 똑같은 녀석으로 정해줌으로써 채워졌는데 여기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1에서는. 그래서 1과 3에서 모두 연속이다는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1에서 정의되어 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쵸? 기억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 1에서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 자, 3에서는 정의되어 있었죠. 3에서의 함수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정의되어 있다라는 건 그 순간에 함수값이 있다 이 말과 같은 뜻이거든. 그 다음에 디귿 3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것도 찾아봤잖아. 3에서의 극한값 3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맞는 거고요. 1과 3에서 모두 연속이 아니라 3에서는 연속이 되지만 1에서는 연속이 되지 못한다. 그죠? 끊어져 있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62쪽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2쪽에 3번. 자, 이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62쪽에 3번. 답 한번 찾아봐. 맞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우리가 그 연속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fx가 연속이고 gx가 연속이야. 그럼 연속인 함수끼리 더했어. 괜찮아요. 그럼 무조건 연속이죠. 연속인 함수끼리 뺐어. 무조건 연속. 곱했어. 무조건 연속. 나눴어. 는 생각을 해야 돼. 나눴을 때는. 왜? 나눗셈에는 항상 어떤 변수가 존재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분모가 혹시 0이 된다면 각각이 연속 함수였어도 분모로 내려간 애가 0인 지점에서는 불연속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냥 요거하고 요거를 뭐 한 거예요? 이거에서 이거를 뺐어요. 뺀 거잖아. 그치? 뺀 거지. 이거 뺀 거니까 각각이 연속인 함수를 서로 뺐기 때문에 무조건 연속인 함수가 나와요. 이거는 뭐 빈틈이 없어. 근데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로 뭐 했어요? 나눴죠. 이걸로 나눴어요. 나눗셈을 하게 되면 분모에 깔리는 애가 0인 순간에서는 얘가 정의되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이건 일단 틀렸는데 이게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약간 혼란이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틀렸다는 걸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발례를 찾아보는 거야. 발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서 발례가 발생을 하려면 얘가 지금 분모로 깔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을 보면 돼?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보면 되잖아. 그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봐. gx라는 함수를요 그냥 0함수라고 생각해봐. 상수함수. 그리고 fx라는 함수를 0에서 끊어져 있는 어떤 함수를 하나 설정해. 이렇게 설정해. 이렇게 설정하면은 fx랑 gx를 곱한 함수는 뭐예요? 이거 그냥 곱해도 0함수 아니야? 곱하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곱한 함수도 연속함수죠. 이거 상수함수니까. 그 다음에 gx 자체도 상수함수니까 연속함수죠. 하지만 fx는 뭐야? 연속이 아니죠. 0에서 불연속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발례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발례를 찾아버리면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확신을 갖고 넘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fx하고 gx가 연속함수면 얘도 연속함수다. 이것도 일단 나눗셈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을 보면 될까요? gx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을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도 그래도 gx 자체가 0이면 분모가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gx가 0이 되는 순간에 얘는 불연속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얘도 역시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놈도 뭐 얼마든지 발례를 찾아볼 수 있죠. 내가 뭐 gx를 x라고 생각하고 fx를 그냥 뭐 1이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각각의 함수는 연속함수죠. 각각의 함수는 연속함수예요. 하지만 gx의 절대값분의 fx 이렇게 하면은 이게 x의 절대값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 놈은 x가 0으로 갈 때 연속이겠어? 불연속이겠어? 불연속. x가 0으로 갈 때. 왜? 자, 원래 이렇게 생기는 유리함수인데 x의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얘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죠?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돼? 얘 어디로 가버려? 좌우가 모두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무한대로 가버려. 그쵸?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눗셈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요게 0이 되는 순간이 발생하면.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니은이나 디귿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뭐 gx가 그러니까 밑에 깔리는 함수가 절대 0이 아니야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러면 맞게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63페이지에 7번을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정리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뭐뭐 있죠? 정리? 로피탈 정리는 그거는 시험 범위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일단 평균값 정리 있고, 사이값 정리 있고, 롤의 정리 있죠. 또 하나 더 있어.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는 뭐였지? 최대 최소 정리가 지금 여긴데요. 최대 최소 정리는 연속 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속 단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뭐였냐면 주어진 함수가 fx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정해진 구간이 요렇게, 요런 거 무슨 구간이라 그래? 닫힌 구간이죠, 그치?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라면 무조건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의 포인트는 그 주어진 구간이 닫힌 구간이어야 하고, 그 구간 내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거든. 그게 만족이 되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발생해.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그럼 지금 이 7번 같은 문제를 볼 때도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얘가 최소값을 갖지 않는 것은 그랬잖아. 근데 생각해봐요. 이 함수 어떻게 생겼죠? 점근선이 어디야? 3이죠? 3에서 이렇게 점근선을 갖고 있고, 요렇게 생긴 함수야. 그지? 그러면 얘는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연속이죠? 얼마에서만 불연속이야? 3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러면 자, 이런 거 생각해봐. 자, 이거 1번 같은 거 닫힌 구간이죠.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이 1번 구간에서는 정확히 최대 최소 정리를 만족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닫힌 구간이고, 그 구간에서는 얘가 연속 함수잖아. 그럼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최소값을 무조건 가질 거야. 실제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과 1을 끊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끊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큼 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최대값,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최소값이 존재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애들이 1번과 4번과 5번은 확신할 수 있죠. 최대 최소 정리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1, 4, 5번은 무조건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몇 번만 이제 생각해 보면 돼? 2번과 3번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3번부터 확인해 보면요. 3번은 3에서부터 4까지인데 3은 열린 구간이에요. 그 열린 구간으로 쓴 이유는 3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거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 점선부터 4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선부터 4까지. 그러면 이렇게 4는 이렇게 실선으로 그을게요. 이렇게 그으면은 자, 여기 4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 위로 쭉 해가지고 끝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아무리 올라가도 이 점근선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보자면 요 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위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함수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최대값이 찾을 수 없는 거죠.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최소값은 어때? 있어. 어디? 4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낮잖아. 그럼 최소값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죠. 얼마냐? 4에서의 함수값이니까 4 집어넣으면 1이 최소값인 거지.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최소값을 갖지 않는 애가 누구겠어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왜? 0부터 3까지잖아요. 0부터 3까지면 0에서 잘라가지고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쭉 또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존재하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 최소 정리라고, 이 정리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좀 답을 찾으면서 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게 어느 단원에서 나온 문제인지를 알고 있어 풀면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거든요. 여기다 문제를 보고 최대 최소 정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가서 65쪽을 볼게요. 65쪽. 자, 65쪽에서는
자, 10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답 찾아보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65쪽에 10번. 입니다. 그쵸? 이 가와 나 조건을 봤을 때 수호야. 네.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불연속인 점을 찾으면 되죠. 그러한 점이 이 그래프에서는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죠. 그래서 가조건과 나조건을 동시에 보면 A 값이 1이구나 라는 걸 바로 확신을 할 수 있고, 그럼 A가 1이면은 다 식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은 B가 F 몇이야? F3이니까 3에서의 함수값 이게 B인 거죠. 그럼 3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 점 찍혀 있는 데를 봐야 되니까 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는 1, B는 3에서 답은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수호야 지금 이 그래프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몇 군데죠? 두 군데죠. 근데 1이라는 지점은 왜 불연속이었어? 아까 우리 연속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 그 둘이 같아야 돼. 그럼 1은 왜 불연속일까? 함수값. 그래, 함수값이 없어서 불연속이야. 그럼 3에서는 왜 불연속일까? 연속면. 그러니까 그 저격한 것보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맞죠? 그래서 불연속인 거야. 불연속의 이유가 다르죠. 근데 만약에 여기 1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점이 약간 찍혀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1에서 왜 불연속인 거야? 같지 않아. 극한값도 존재는 하고 함수값도 존재는 하는데 그게 서로 달라서 불연속인 거다. 그치?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연속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1번 문제는 나의 그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10초 내에 딱 풀고 넘어가 주면 좋겠어요. 이거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맨날 얘기하는 뭐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돼? 붙여주기. 그치? 붙여주기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돼. fx가 지금 1이라는 지점에서 끊어져 있잖아. 근데 우리의 목표는 fx에다가 이 x-k라는 함수를 하나 곱해가지고 곱한 함수는 연속이 됐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 끊어져 있는 1이라는 지점에서를 붙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붙여주기 위해서는 그 지점에서 이 녀석이 얼마면 된다 그랬죠? 0이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x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0이 무조건 돼야, 그래야지 이 끊어져 있는 지점을 붙일 수 있다. 그럼 k값도 얼마야? 1인 거지. 1. 그치?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 붙이는 방법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 fx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죠. 그럼 이 좌극한, 우극한 다른 것에다가 지금 x-k를 곱했잖아. 그럼 x-k 해가지고 fx 한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 그 다음에 똑같이 써가지고 x가 1로 갈 때 우극한, 그 다음에 그냥 바로 1 집어넣어가지고 1-k f1.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으면 이게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세 가지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자, 얘는 1에서의 좌극한은 2예요. 얘는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얘는 0이에요. 그죠? 1에서의 함수값 2고요. 거기다가 이 녀석을 곱하는 건데 여기도 x가 지금 1로 가잖아. 그럼 요거 1-k이고 여기서도 1-k이고 여기서도 1-k거든? 그러면 1-k에 2 곱한 거랑 1-k에 0 곱한 것이 서로 같아야지 연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이 빨간 부분 자체가 얼마인 거? 0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 요 1-k, 이 x-k가 이 지점에서 0이어야지만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질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x에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k도 1인 거예요. 그치? 붙여주기의 포인트는 붙여주고자 하는 지점에서 그 곱해지는 함수가 연속이면서 0이면 됩니다. 그러면 붙여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만 확인하면 돼요? 마이너스 2야. 그렇지. 이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식에 1는 거랑 두 번째 식에 1는 게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식에 마이너스 1는 거랑 세 번째 식에 마이너스 1는 게 같아야 되고, 그러면 연속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리고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3번 풀고 넘어갈게요. 13번도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잘 계산해봐요. 차근차근 계산하면 다 풀 수 있다. 자, 답이 얼마야, 윤우야? 저요? 2 아니에요?
2라고. 정답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자주 쓰죠.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죠.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요때도 무슨 값이 있겠지.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요때 어떤 값이 있다. 그러면 이 녀석한테 리미트 x를 마이너스 2로 보냈을 때 그 값이 k로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여기다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요 녀석의 값이 이 값이 k하고 같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얼마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k가 얼마인지 모르죠.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다시 b는 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얘랑 지우고 이렇게 하더라도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낸 식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식은 그냥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굳이 또 k 뭐 여기서 또 인수분해해서 집어넣고 하지 마시고 그냥 f1이 5라 그랬으니까 요 식에다가 그대로 f1 집어넣으면 f1은 3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5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3 곱해주고 1 넘기면 a 플러스 b가 1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 하나랑 아까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개씩을 가지고 연립해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a 값이 몇 나오고 6 나오고 b 값이 8 나오죠. 그죠? 8 그럼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물론 방법이 이거 하나는 아니지만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빠를까 생각해보면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로 갈게요. 66페이지에 7번을 한번 봅시다. 7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편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 7번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풀 거예요? 66쪽에 7번 어떻게? 로피탈 어떻게 쓰죠? 원래 이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나온 문제일까? 원래 양면에다가 x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될까? 원래 의도는요. 자, 요렇게 생긴 식에서 원래 의도는 지금 봐봐.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얼마예요? x죠. x.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x가 생기게 하나 이렇게 양변을 x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식의 앞에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를 붙이면은 그러면 이거 전체가 뭘 의미하는 식이 될까? 이거 f'이죠. 그러면 이쪽에다가도 지금 이거 지금 x로 나눴기 때문에 4x-3만 남아있을 텐데 거기다 똑같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그래서 f'E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예요. 원래. 그치? 원래 그런 문제야. 답은 마이너스 3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정의를 가지고 푸는 방법 말고도 다르게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를요. 이 식을 그대로 뭐 해도 될까요? 미분을 그냥 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충분히 미분할 수 있죠. 자, 미분하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겉함수가 fx고 그 fx 안에 x 플러스 2라는 속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분시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겉함수 미분되고 요 안에 있는 애를 한번 미분해서 곱해주잖아. 근데 지금은 미분하면 얼마니까? 1이니까 안 붙여도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있던 f2라는 녀석은 이 자체로 그냥 무슨 수야 이거? 상수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사라져야죠. 사라져. 그러니까 좌변은 그냥 미분하면 요것만 남는 거예요. 요거가 우변은 미분하면 뭐야? 8x-3이랑 같은데 자, 이 식에서 우리가 f'2를 찾아야 되니까 이 식에 x자리에다 2 넣으면 되니?
안 되지. f 프라임 2를 찾으려면 x에 몇을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도 0을 넣어야지. 0을 넣어야지 요 빨간 부분이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변의 x 자리에다 0을 대입하면은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주어진 식을 그대로 양변 x에 대해 미분해 버리는 게 방법이고, 지금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뒤에서 이제 편미분을 가지고 푸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걸 이렇게 안 썼었는데 자, 뒤에 51페이지 아니 68페이지에 이제 요런 문제들 있죠. 요 21번 같은 문제들 있죠. 요걸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정의를 가지고 풀어왔었는데 이제는 편미분을 가지고 푸는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원래 우리는 21번 같은 걸 어떻게 풀었었니?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정석적인 풀이대로 간다면 x, y에 00 대입해가지고 f0이 0입니다. 이거 하나 찾아놓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2를 찾을 거니까 자 f 프라임 2를 미분계수의 정의로 쓰는데 이렇게 쓰죠.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f2 플러스 h 요 부분을 요 관계식을 통해서 전개한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답을 찾았었거든요. 자, 여기다 이걸 적용하면 수호에 어떻게 될까, 얘가? 요거 있잖아. f2 플러스 h 있지. 그거를 자 여기 f x 플러스 y는 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x 대신 2가 들어갔고 y 대신 h가 들어갔잖아. 그럼 우변을 어떻게 써야 돼? 그렇게 하고 뒤에 이제 빼기 f2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쵸? 그럼 f2는 이렇게 날아가 버릴 거고요.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 자 h분의 fh 하나 쓰고, 그 다음에 h분의 2h 같은 거는 h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요 h분의 fh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빼기 0 빼기 f0을 붙일 수 있다. 왜 붙일 수 있느냐? f0은 얼마니까? 0이니까. 그치? 요것들을 이렇게 추가시켜주고 나면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또 무슨 모양이 됐어요? 또 미분계수 모양이죠. 얘는 f 프라임 몇이야? f 프라임 0이거든. 그치? 그래서 f 프라임 0에다가 2를 더한 것이 내가 찾고 있는 f 프라임 2가 돼가지고 f 프라임 0이 4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6이다. 이게 원래 우리가 풀었던 정석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수투에서 원래 나오는 방법은 아니고 나중에 저기 그 선택과목 미적분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편미분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편미분. 이름만 거창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편미분이란 지금처럼 x, y 변수가 두 개 있는 식에서 미분을 하는데 x 하나만 기준으로 미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y는 무슨 취급해주겠다? 상수 취급해주겠다. 이게 편미분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fx 플러스 2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거를 내가 x에 대해서 미분을 시키게 되면은 요 fx 플러스 y 있죠? f 프라임 x 플러스 y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fx 이거 미분하면 당연히 뭐야? f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 fy 같은 거는 우리는 y를 무슨 취급하기로 했지? 상수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fy 같은 거는 아까 전에 f2 같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분하면 x에 대해 미분하는 중이니까. 그 다음에 끝에 있는 xy 같은 거 요거는 몇 차식이라고 볼 수 있어? 몇 차항? x에 대한 1차항이라고 볼 수 있지.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될까? y가 되는 거예요. y. 이게 편미분이거든요. y는 상수 취급하고 x에 대해서만 미분했어요. 그러면 그 편미분한 식을 갖고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을 찾으려면 x, y에 얼마를 넣을까 고민해보면 바로 나와요. 내가 알고 있는 거 f 프라임 0이죠. 내가 찾고 싶은 거 f 프라임 2죠. 그러면 x에 0 넣고
y에 2 넣어. 이거 어차피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x, y 값들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f'2는 f'0 플러스 2잖아. 그치? 그럼 답 나왔지. f'2가 4였으니까 답은 6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22번을 방금 배웠던 편미분을 한번 가볼게. 자, 22번. 자, 이것도 이 유형이야 싶으면 이놈을 이제 x에 대해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x에 대해 미분을 해보면 d dx 해보면 자, 좌변은 f 프라임 x 플러스 y고요. 우변은 f 프라임 x고 fy 어떻게 돼?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사라져. 그 다음에 3xy는 미분하면 뭘까요? 3i죠. 3i. 요 상태야. 그지?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f 프라임 0이 1인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일단 여기 x 자리에다가는 0을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 0을 넣어봐.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f 프라임 3a를 알고 있죠. 그러면 y 자리에는 이번엔 뭘 넣어봐? 3a를 넣어보는 거야. y 자리에 3a. y 자리에 3a. 자,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3a가 f 프라임 0 더하기 9a 이렇게 됩니다. 근데 f 프라임 0은 1이죠. 1이고요. f 프라임 3a는 마이너스 8이라며. 그지? 그럼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9가 9a가 되는 거니까 a는 몇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다. 그치? 이런 것이 이제 편미분을 통해서 요 유형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 방법을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더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좀 밀어놨다가 이제는 뭐 우리 로피탈로도 많이 풀고 하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들도 미분하는 걸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험 대비 교재는 68까지가 숙제고요. 자, 지금 이제 또 남은 시간에는 우리 파워 교재 보겠습니다. 파워. 6회차에서 무용고 시험지인데 여기에서는 13번, 15번부터 좀 볼게요. 13번, 3페이지에 13번은 평균값 정리 문제인데 처음에 딱 보고 문자가 2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밀어붙여보면 찾을 수 있어요. 일단 평균값 정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재영아 어떻게 처음에 시작해야 돼? b-a분의 fb-fa가 뭐하고 같다? f'C랑 같다가 원래 평균값 정리의 식이죠. 근데 그걸 만족하는 요 C에 들어갈 숫자가 지금 몇이래? 3이라고 지금 말을 해준 거야. 요게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는 식인 거죠. 그러면 f'3부터 구해놓으면은 미분 한번 해가지고 f'x가 2x-5니까 f'3은 얼마예요? 1이네요. 그쵸? 1. 요게 1이야.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b-a분의 fb면은 b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2 요게 fb고요. fa면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 요게 fa지. 그럼 이거 잘 정리하는 문제야, 재영아. 요거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자 괄호 풀어버리고 마이너스 분배시켜주면 여기 플러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면 2는 어떻게 되겠어? 사라질 거야. 사라질 거죠.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보이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거는 우리가 b 마이너스 a, b 플러스 a로 묶을 수 있죠. 맞니?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b 플러스 5a 보이죠? 이걸 마이너스 5로 묶으면 어떻게 돼? b 마이너스 a가 또 나와요. 그쵸? 그러면 분모에 있는 b 마이너스 a하고 통째로 b 마이너스 a로 하면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남은 것은 b 플러스 a 마이너스 5 이거만 남았잖아요. 그것의 값이 지금 1이라는 거니까 이게 1이라는 거니까 이거 넘겨주면은 답은 6인 거죠. 그치? a하고 b를 각각은 찾을 수 없지만 a 플러스 b의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 정리대로 쭉 하면 나온다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서요. 15번.
15번은 자, 곡선 밖에 있는 점이죠.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으니까 처음 출발을 해오나 어떻게 할까? 그지? 접점의 좌표를 잡고 시작하는 거죠. t,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2t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쓸까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t 플러스 1 x 마이너스 t. 그렇지. 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완성했고, 그 다음에 재영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죠. 그죠? 알지? 그러면은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그리고 끝에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t가 하나씩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이었으니까 넘기면 t제곱. 그 다음에 1차 항은 얘만 남았으니까 플러스 2t. 상수항 없어지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t값 2개 나왔네. 뭐하고 뭐 나왔어?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2개 나왔죠. 이 t값 2개가 나왔다는 거는 접선이 2개가 나왔다는 거고,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도 2개가 나오겠지.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 아까 이거였잖아. 여기다가 0 한번 넣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한번 넣어주면 되지. 그죠? 0일 때의 기울기는 1이고요. 마이너스 2일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죠. 걔네들이 곱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 그치? 뒷장의 문제는 앞장보다 조금 어려워. 18번 약간 복잡한데, 18번 문제는 우선 처음에 요식을 딱 봤을 때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gx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유나야. 이는 x-1의 제곱 곱하기 qx, 그리고 여기 끝에 이제 나머지잖아. 나머지 몇 차식으로 써야 돼? 몫이 gx였구나. 여기가 gx네요. 그죠? 몫에 해당되는 게 gx,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 요게 지금 나머지인 거죠. 나머지. 자, 이 상황에서 g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다. 이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나 조건은 딱 하나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g 몇이? g2가 3이다. 이 보이죠? g2가 3이다. 그죠? 학경이 보이니? 이 나를 읽어봤을 때 g2가 3이다라는 게 떠올라요? 안 떠오를 땐 이 식은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gx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내가 x-2로 나눴잖아요. 그럼 그거에다 몫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 상수항이겠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내가 얼마를 넣어볼까? x에? 2를 넣어봐. 그러면 g2가 뭐가 돼? 나머지 r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말하니 나머지는 곧 g2를 가리키는 거고, 그게 3이란 얘기니까 g2가 3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자, 그럼 g2가 3이다가 나왔고요. 그러면 g2가 3이라는 거 알았으면 아까 맨 처음에 써놓은 식에다가 뭐 해보고 싶어? 2 한번 넣어보고 싶죠. 그죠? 2 한번 넣어보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f2는 자, x에 2 들어갔으니까 g2 플러스 여기 2 들어갔으니까 2a 플러스 b,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g2가 3인 거 알고 있고, 다 조건도 이제 갖고 오면 다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야?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지. 그러면은 f2하고 g2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닌가? 그죠? f2하고 g2하고 똑같아. 근데 아까 전에 g2가 3이라며. 그럼 f2도 3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찾아놓은 요 식에서 f2와 g2가 서로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날라가겠지. 그치? 날라가. 그러면 2a 플러스 b는 뭐구나? 0이구나. 이거 하나 찾을 수 있죠. 자, 이거 하나 찾았고,
이제 A하고 B에 대한 식을 한 개만 더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럼 A, B 나올 것 같은데 A하고 B에 대한 또 하나의 식은 당연히 이제 다 조건에서 얻어내야 돼요. 물론 가장 쉬운 거는 다에 있는 식에다 뭐 써버리면 돼. 로피탈 쓰는 게 제일 쉬운데 이게 서술형이잖아.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로피탈을 안 쓰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로피탈을 안 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얻어내고 싶은 거는 로피탈 해보면은 F'2 빼기 G'2가 8입니다 라는 식을 얻어내고 싶어. 근데 이걸 로피탈을 안 하고 어떻게 얻어낼 거냐? 그치? 이걸 활용해야죠. 그쵸? F2하고 G2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적절한 위치에 껴넣어주는 거지. 자, 이렇게 갔을 때 x-2분의 원래 있던 식 fx 뒤에다가 빼기 f2 하나 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가 있었죠? 그럼 그 뒤에다가 플러스 g2를 하나 껴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껴넣어주면은 앞에 부분은 f'이죠. 뒷부분은 이거 마이너스를 묶으면은 마이너스 g'이죠. 그죠? 그러면 요 모양 나오지, 그치? 로피탈을 안 쓴다면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얘네 둘을 껴넣어줘야 되고 이 둘의 값이 어차피 같았기 때문에 하나 빼주고 하나 더해줘도 상관이 없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걸 얻어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F'2하고 G'2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요 식을 이제 뭐 해봐야 돼요, 이제. 그쵸? F', G'이 등장을 했으니까 얘를 미분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요거를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ddx. 그러면 F'X는 요거 2 내려오고 x-1에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G'X 맨 끝에 미분되면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2, G2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2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 F'2는 하고 얘는 뭐 되죠? 2G인가?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2 집어넣으면 요 1 되니까 플러스 G'이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그죠? 근데 F'2하고 여기 G'2하고는 지금 봐봐. G'2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F'2 빼기 G'이잖아. 우린 그게 얼마인 걸 알아요? 8인 걸 알잖아. 그쵸?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다 생각하면 8은 2 곱하기 G2 플러스 A인데 G2가 얼마였어? 3이었잖아. 그치? 근데 요게 6이 되는 거니까 A 값이 몇이에요? 2가 되는 거죠. 그죠? G가 3이었으니까. 그지? 그럼 A가 2면은 B는 몇이야? 마이너스 4 아닌가? 아까 전에 요거. 그지? 요거에 의해서 A가 2면 B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완성됐고, 마지막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1이에요. 근데 F1의 값이라는 거는 요 맨 첫 줄에 있는 식에다가 얼마는 거야? 1는 거잖아. 그러니까 F1의 값은 1 쫙 집어넣어보면 이거 다 없어질 테니까 A 플러스 B예요. 그죠? 그래서 F1의 값은 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아놓은 값을 보면 마이너스 2가 답이죠. 그죠? 좀 복잡하다. 이게 보통은 요거 나눴다라는 식 하나만 나오거나 아니면 요거 하나만 나오거나 하는데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죠. 조건이 여러 개 나오는데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19번 요 문제 딱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19번은 다항함수 fx가 등장했는데 몇 차인지 모를 때는 항상 차수부터 찾을 생각을 해야 돼. 나에 있는 식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차수를 추측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5로 수렴했다라는 것은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어땠단 얘기야? 같았단 얘기야. 그치? 그럼 내가 fx를 n차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n차식. fx가 n차식이면 여기에 통째로 제곱한 이거는 수정아 몇 차식이라고 봐야 돼 이거? 아 미안해 민정아 이 뭐 몇 차식이라고 봐야 돼? n차식을 통째로 제곱하면? 예를 들어 뭐 막 x 5제곱 플러스 뭐 3x 4제곱 막 이렇게 가는 식이 있었어. 5차식이잖아. 이거를 민정아 통째로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면은
얘가 제곱되면 x의 몇 제곱이 돼요? 10제곱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5차식은 통째로 제곱하면 10제곱이 10차식이 돼. 그럼 민정아 n차식은 통째로 제곱하면 몇 차식이 될까? 2n차식이 돼요. 2n차식. 그치? 그래서 얘가 2n차식이고요. 2n차식. 그리고 얘는 뭐냐면 f의 x에서 x 자리에 x제곱을 대신 넣어준 거죠. 그래도 몇 차식이 될까? 2n차식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 x자리에다가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이 x자리에다가 갑자기 x제곱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x 10제곱 되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역시 2n차식이 돼요. 근데 이제 2n차식과 2n차식을 서로 뺐을 때는 최고차항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최고차와 여기에 최고차가 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최고차항은 개수가 서로 달라요.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자, n차식이면은 a 곱하기 x의 n제곱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근데 이 a가 지금 1은 아니야 이렇게 알려준 상태죠. 그러면은 이거를 통째로 얘를 통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시켜버리면은 이 제곱이 a도 제곱시키고 x의 n제곱도 제곱시킬 거니까 a 제곱 x의 2n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일 거고 앞에 거는. 뒤에 거는 x자리에다가 그냥 x제곱을 갖다 넣은 거기 때문에 자 여기 x자리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x제곱을 갖다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a 곱하기 x의 2n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식일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빼는 건데 이거랑 만약 같아지기 위해서는 a제곱이랑 a랑 같은 거니까 a가 1이어야 되거든. 1이거나 0이어야 되잖아. 근데 a가 1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서로 달라요. 개수가 다르다는 거는 서로 빼더라도 차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최고차항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는 지금 확실하게 2n차예요. 분자는 2n차. 분모는 쉽지. fx에다가 x 세제곱을 분배한 거잖아. 근데 fx를 우리가 n차로 잡았으니까 얘는 차수가 3만큼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 그치? 그래서 분모는 몇 차냐면 분모는 n 플러스 3차. 근데 그 두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2n과 n 플러스 3이 같은 거니까 n은 몇이야? n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나 조건에서는 일단 fx가 3차식이네. 이게 3차식이네 라는 걸 알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3차식이니까 fx를 우리가 이렇게 잡을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잡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얘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자 요건데 나 조건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뭐죠? 분모 0으로 가니까 그치? f 프라임 0이 0이다죠. f 프라임 0이 0이다.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0을 생각해 보면 c네, 그치? 그게 0이어야 돼. c가 0이어야 돼. c가 0인 거 알았어요. 요거 사라졌어. 그러면 남아 있는 식이 이제 요건데요.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f 프라임 x에다가.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3ax 제곱 플러스 2bx니까 x 하나 지워지고 3ax 플러스 2b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서 x를 0으로 보냈어. 0으로 보내서 날라갔죠. 이렇게 날라갔어. 그럼 2b가 얼마가 돼? 6이 되지. 그치? 그럼 b 값은 얼마예요? b 값은 3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a 값은 어떻게 볼까? A 값은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여기서 최고차항 살펴보면 우리가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는 A제곱이었고 얘는 A였잖아. 그치?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A제곱에서 A를 뺀 거고 분모의 최고차항은 그대로 A죠. 왜냐면 요렇게 생긴 애한테 앞에다가 그냥 X 세제곱을 이렇게 하나 분배해 놓은 게 분모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해도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A일 거거든.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오면 요렇게 되고 거기서 A 한 번씩 지우면은 이것의 값이 지금 5인 거예요. 요거. 그죠? 얘가 5라는 걸 생각하면은 A 값은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값은 6. 그래서 다 찾았어. A는 6, B는 3, C는 0이에요.
그럼 f 프라임 x가 완성됐네. 그지? f 프라임 x가 완성됐어. 그래서 f 프라임 x는 18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하고 c 0이죠. 요거네요. 그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답이 뭘까? 12가 되겠네. 그치? 쓰는 거. 18번, 19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뭐 어려운 문제들은 다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은 토요일까지는 7회차 풀어오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얘들아 토요일 날 우리 약간 좀 여유를 줘서 토요일 날 나머지 공부를 하는 기준은 시험 대비 교재 49까지 하고 그다음에 파워 5회차까지. 요거까지도 안 끝나 있으면 토요일 날 2층에서 남아서 공부를 할 거니까 혹시 좀 내가 밀려 있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수고했어요.